요즘 강아지 간식이나 사료 시장의 주요 트렌드 중에는요, 동결 건조 사료나 동결 건조 간식이 굉장히 주요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펫쇼를 가봤는데 거의 동결 건조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냉장 혹은 냉동 유통 사료를 만들던 회사들이 유통과 보관 그리고 관리상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냉장 유통 사료 대신 동결 건조 방식의 사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동결 건조란 어떤 것을 말하고요, 동결 건조 음식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동결 건조 사료들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스텔라 앤 취스나 스몰 배치, 노스웨스턴 내추럴스, 뉴질랜드의 워프, 호주의 빅독 등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동결 건조 제품들이 현재 국내에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많은 회사들은요, 상업적 생식을 만들거나 혹은 냉장, 냉동 유통 사료를 만들던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생식이든 냉장, 냉동 유통 사료든 모든 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콜드체인이 사실 필요하고요. 한순간의 실수로 굉장히 쉽게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동 중에 손상이나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냉장 불량 혹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보관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사료가 변질되고 강아지가 이 변질된 사료를 먹고 구토나 설사 혹은 식중독에 걸리는 등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시도했다가 많이 실패해서 이런 사료들이 들어왔다가요. 그래서 이 냉장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 방식의 사료나 간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결 건조란 어떤 것이냐면요, 굉장히 낮은 기압 하에서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물리학적 법칙을 음식에 이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은요, 100도가 아닌 80도 정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고요. 라면을 끓이면은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라면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우주복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가끔 받잖아요. 그럼 동결 건조가 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순식간에 피부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동결 건조란 이런 원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건데요. 우선 음식을 얼려버립니다. 그 후에 얼린 음식을 진공 상태로 기압을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온도를 조금만 올리면은요, 음식물 내 모든 수분은요, 기화관이 승화를 해버리게 됩니다. 음식물 내 모든 수분이 액체가 될 새도 없이 순식간으로 기화되어 공기 중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휙 하고요. 음식물의 구조적인 손상 자체는 거의 안 주고요, 순간적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때 동결 건조 사료나 간식의 수분량은요, 약 5% 정도로 거의 밀가루 수준까지 수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사료의 수분량이요, 10% 정도임을 생각할 때 정말 수분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5%대로 음식물의 수분을 없애 건조시키면은요,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원재료의 맛과 향에 거의 변화가 없어집니다. 원재료의 구조의 변화도 없고요, 열을 가해 화학적으로 손상시킨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이나 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거기다 물만 뿌려주면은요, 원재료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먹는 라면의 번데기 스프 자체가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나 버섯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인공적인 방부제나 보존제 이런 것들의 첨가 없이도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 번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원재료를요,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하여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로 하는 생식이나 냉장 혹은 냉동 유통 사료들은요, 곰팡이나 세균 등의 미생물 번식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아주 짧았고요,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세균에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가능해진 겁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수분의 함량이 필요합니다. 공기를 없애는 진공 포장이나 포장진에 산소를 제거하고 질소를 대신 주입하는 방식 역시요, 사료를 길게 보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요, 혐기성 세균, 성장과 번식의 과정에서 공기나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로 인해서 이건 역시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간 보존은요, 적절한 양의 보존제나 방부제 등을 사용하거나 사료 내 수분의 함량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업적 생식에 비해서 원재료의 질감이나 맛, 향, 영양분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있고요, 보존성과 유통 과정에서 세균에 의한 오염의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췄으며 또 일반 건조사료에 비하면요, 열을 가하지도 않고 빠르게 건조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갈거나 분쇄하지 않기 때문에 질감과 맛이 더 좋으며 적은 방부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결건조 음식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비싸다는 겁니다. 1.6kg 정도의 작은 포장의 사료조차도요 5만 원에 육박하는, 단 몇백 g의 간식도 1, 2만 원이 넘는 무지막지한 가격이 그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의 애견인들은요, 이 정도 가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편하게 구입하기에는 걸림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사료의 영양 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 확인이 어렵고요. 정말 오랜 기간 먹이며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영양의 구성과 균형을 위해서 수많은 사료 회사들이 수십 년간 레시피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결건조 사료는요,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 소개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 부분의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강아지들은요, 이것저것 먹지도 못하고 우리 주인들이 주는 것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도 결석이나 신장 혹은 간의 이상 등이 안 생기며 오랜 기간 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원재료가 좋다고 다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강아지든 사람이든요, 건강에 중요한 것은요, 원재료보다는요,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료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람도 유기농 야채와 한우만 먹는 사람들이 제일 건강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세 번째는요, 갑자기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난립하여 동결건조 사료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공장의 상태야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요, 원재료의 맛과 질감을 살리는 쪽으로 원재료의 원형을 최대한 남기게 만들려면은요, 영양의 균형을 잡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지고요. 영양의 균형을 잘 잡겠다고 전부 갈아서 배합을 해서 균형을 살리는 쪽을 택하면은요, 맛과 질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료를 고를 때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사료를 만들든 우리의 선택은 항상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사료를 골라서 선택하고 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요, 어찌됐든 동결건조란요, 기존의 사료 제조 공정들이었던 익스트루전 방식의 생산 방식이나 오븐 베이크 생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료를 만드는 여러 방식 중 단지 한 가지뿐이란 점입니다. 아무리 동결건조 사료나 간식을 만들어도요, 상태가 안 좋은 야채와 고기를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그저 맛만 그럴듯한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음식이 될 뿐인 거죠. 오늘은 프리미엄 사료와 간식 시장을 요즘 주도하고 있는 동결건조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혹은 재밌으셨다면요, 혹은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